네, 반갑습니다. 박대수 TV의 박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의 주제는 바로 직업 목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인 진로의 설계 과정들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를 앞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직업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하고 구직 상담이라든지 이런 직업에 대한 접근을 할 때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제조 직종으로 일하고 싶어요. 자, 어떤 분들은 서비스 직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왠지 조금 폭넓은 좀 직업에 대한 목표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큰 좀 포괄적인 어떤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교육적인 접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되게 좀 막연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저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의 목표는 어떨까요? 구체적인 직업 목표일까요? 자, 또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냥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직업의 목표와 관련된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직무, 그리고 근로 조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야지만이 구체적인 접근들이 가능하고 관련된 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목표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명확한 직업군이겠죠. 자, 바리스타, 아니면 제과제빵, 아니면 사무직종. 자, 이렇게 직군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 직업군과 관련된 직무입니다. 자, 어떤 직업군들은 하는 일이 100가지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100가지를 내가 다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는 관련된 직무를 선정하는 절차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적 강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직무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과 더불어서 직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명확한 사업체명까지 정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구인하는 시기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사업체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 기업의 인재상은 어떻게 될지 미리 면접 준비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산업 분류에 맞춰서 좀 큰 영역으로 조금씩 크게 먼저 정한 다음에 조금씩 좁혀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근로 조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으로 취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통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은 일반 고용이나 지원 고용,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나 직업재활 시설,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취업을 어떤 유형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해놔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사전 준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 내에는 채용 형태가 있는데, 뭐 계약직이든 뭐 무기계약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형태들은 개인의 어떤 생각과 또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 시간, 뭐 초단시간 근무 형태를 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규직 형태의 통상 근무 시간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꼭 구직 상담을 할 때에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이 점심시간을 꼭 여쭤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취업 지원했던 어떤 분은 꼭 그 12시 정도에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 시간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되게 초조해 하시기도 하고 이제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외식업 쪽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외식업 쪽은 식사를 뭐 일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늦게 식사 때보다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분이 한 일주일 정도 식사 시간과 관련해서 막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고 이후에는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고 뭐 그게 큰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는 그게 아주 큰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이 직업 목표 내에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급여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체 환경입니다. 이 사업체 환경은 뭐 일반 사업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직업재활시설이나 공공기관 여러 이제 사업체 유형들이 있을 건데, 자, 사업체 유형별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염두해 둬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직무 이런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달 장애인 분들을 또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업에 대한 어떤 불안, 고용 불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선호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또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내에 또 장애인 채용 여부라든지 또 장애인을 또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조금 선정을 해두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업 내에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사업장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직장에 대다수가 이제 남성분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의 이제 대화의 주제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또 퇴사를 결정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후에는 이제 직장의 조건을 선택할 때에 어느 정도 또 비슷한 성비가 또 이렇게 있는 그런 사업장을 또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사업체의 조건들을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은 관련된 업체들을 우리가 탐색하게 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가 어떤 직종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내용들
내가 희망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직업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선정하셔서 그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관련된 사업체를 잘 탐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